검수완박 중재안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면서 여야가 다시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와 공직자 범죄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합의대로 이번 주에 처리하겠다고 맞섰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자료 제출 문제로 여야가 충돌하면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자료 제출이 미흡해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며 퇴장했고 국민의힘은 발목 잡기라고 비판했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구가 최대 10곳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 의원은 오는 30일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과 함께 백지화 위기에 놓인 검수완박 중재안의 재협상 관련 민주당 입장과 윤석열 정부 내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계획, 그리고 방금 종료된 경기지사 경선 관련 상황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주 여야가 합의했던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에서 제외한 선거범죄와 공직자 범죄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이렇게 여야 합의 사흘 만에 바뀐 국민의힘 입장으로 여야가 검수완박 법안을 놓고 또다시 충돌하면서 전국은 얼어붙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입장을 박지영 기자가 전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검수완박 여야 합의를 재논의하기로 입장을 정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하고 여야 원내대표가 서명한 지 사흘 만입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내용 중 검찰 수사권에서 선거범죄와 공직자 범죄를 제외한 부분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입법 시한을 정해놓고 밀어붙일 게 아니라 입법 공청회 등을 통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공청회 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소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불식되고 그에 대한 지지 여론이 생긴다면 국민의힘도 입법 과정에 매우 흔쾌히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면죄를 받기 위한 것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와 지적이 있다면서 민주당을 향해 재협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도 찾아 재논의의 필요성을 전달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는 선거범죄,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 추가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도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내용 조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정치권 전체가 헌법 가치 수호와 또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일까를 좀 깊게 고민을 하고 정치권이 중지를 모아주기를 당부하셨습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사퇴 당시 밝혔던 검수완박은 헌법 정신을 크게 위배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했고, 앞서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검수완박은 70년의 형사 사법 체계를 흔드는 일로 제대로 재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국민의힘의 검수완박 재논의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합의와 여야 협치를 모독하는 도발이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강경파 의원들은 6개 수사권 모두 즉시 이관하는 내용의 원안 처리까지도 촉구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박병석 의장을 찾아 합의안 일정 처리를 요구하는 등 이번 주 내로 중재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강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선거공직자 범죄 재논의 요구에 이미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부분을 허위 날조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합의 선을 배경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영향이 있다고 보고 국회 합의를 모독하고 여야 협치를 부정하는 도발이라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한다면 검찰개혁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여야 합의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민의힘 쪽에서 합의를 부정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 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을 미리 밝혀둡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법사위를 열어 검수완박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조문 작업을 끝내고 28일 또는 29일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한 대로 이번 주 반드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인수위는 의회 민주주의에 따른 합의를 존중하고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분명하게 촉구합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중재안을 내놓은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가 합의한 대로 이번 주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당내에선 중재안이 아닌 민주당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철험회 등 민주당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6개 직접 수사권을 모두 즉시 이관하는 원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먼저 합의를 깬 만큼 의장 중재안을 수용했던 민주당 원안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투표하고 국회의장께서는 국민의힘이 합의안을 깨겠다면 당연히 민주당 원안을 즉각 처리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주장합니다. 박 의장도 항의 방문에 원안 통과를 촉구했는데 박 의장은 국민 공감을 얻는 게 중요하다며 합의안을 존중해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내 본회의 통과를 위해 오늘 밤 법사위 소위를 열고 중재안을 토대로 조문 심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인사청문회가 시작부터 비격거렸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첫날부터 파행을 겪은 건데요. 민주당과 정의당은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며 보이콧을 선언했고 국민의힘은 자료 제출 요구가 과하다며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는 물론 정호영, 한동훈 후보자 등도 부적격 판단을 내린 상황이라 남은 청문회도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 40분 만에 중단됐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부족하다며 청문회 연기를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개의하자 불참을 선언한 겁니다. 충실한 자료 제출을 전제로 청문 일정을 좀 재조정하자는 요청을 간곡하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회의를 개의한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의힘은 자료 제출 요구가 과하다고 지적하고 새 정부 발목 잡기를 하는 게 아니냐며 반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 3분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는데 당시 요청된 자료 건수가 200건에서 300건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무려 3배 내지 4배. 국민의힘은 오후에 청문회를 재개했지만 양당이 끝내 참석하지 않으면서 반쪽으로 마무리됐고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열기로 했지만 양당이 참석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뿐 아니라 정호영 복지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인철 사회부총리 등도 부적격 후보로 꼽고 있습니다. 자녀의 입시 비리와 군 면제 의혹이 제기된 정호영 후보자, 또 딸에게 장학금 1억 원을 지급한 김인철 후보자, 이 두 분의 자진 사퇴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 전문성과 능력 면에서 최적임자라며 철저하게 방어하고 있는데 정호영 후보자를 두고는 당 내에서도 자진 사퇴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께서는 하루빨리 거취를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단을 촉구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고 그동안 수많은 국민들의 비판과 공정의 잣대가 우리를 향했다는 사실을 엄중히 바라봐야 합니다. 여기에 박보균 문체부 장관 후보자를 놓고도 민주당이 자료 제출 미흡 문제를 삼고 나서면서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야가 다음 달 2일 열기로 합의했지만 민주당이 제주 오등봉 근린공원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하며 벼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청문회 곳곳에서 험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현역 국회의원들의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공천이 속속 확정되면서 6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진행되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경선 결과와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대 10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6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현역 지역구 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로 출마하려면 다음 달 2일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는데 이번 달 30일까지 의원직 사퇴로 공석이 된 지역구는 오는 6월 1일 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현재 현역 지역구 의원의 지방선거 공천이 확정된 지역구는 모두 5곳인데 국민의힘은 김은혜 경기 성남 분당갑 의원과 홍준표 대구 수성을, 김태흠 충남 보령 서천, 박완수 경남 창원 의창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은 이광재 강원 원주갑 의원의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17개 광역단체장 공천을 마친 국민의힘은 사선의 윤상현 의원을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에 임명하고 보궐선거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지방선거에 더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의석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 이 여소야대 전국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모아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까지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을 진행하는데 경선 결과에 따라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구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안민석, 조정식 의원이 염태영, 김동연 예비후보와 4파전을 치르고 있는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은 오늘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과반이 없을 경우 이번 달 30일까지 결선 투표를 실시해 최종 후보를 결정합니다. 이 밖에 송영길, 박주민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안호영 의원은 전북도지사, 오영훈 의원은 제주도지사 경선을 치르고 있고 여기에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이번 달 안에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으면 전북 전주울 지역구까지 최대 10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한편 다음 달 1일 이후로 당선 무효형이나 의원직 사퇴로 공석이 된 지역구의 재보궐선거는 내년 4월 5일에 실시됩니다. 국회방송 임채연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청와대 개방이 첫날 언제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다음 달 10일 취임식이 끝나는 대로 청와대는 전면 개방이 되고 당분간 사전 신청자에 한해서 자유관람으로 추진됩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청와대 전면 개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다음 달 10일 대통령 취임식이 끝나는 대로 청와대를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개방 시간은 취임식 시간을 감안해 당일 낮 12시로 정해졌습니다. 휴무일 없이 자유롭게 경내를 둘러볼 수 있게 한 것이 인솔자 동행하에 지정된 동선만 관람할 수 있었던 기존 방식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다만 본관을 포함한 건물 내부는 보안상 사전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정리가 끝나는 대로 순차적으로 개방할 예정입니다. 본관, 영빈관을 비롯하여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제가 있는 청와대는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하루 최대 3만 9천여 명이 찾을 전망인데 일단 행사 기간으로 지정된 다음 달 21일까지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만 입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입장 인원과 신청 방식 등 추후 개방 계획은 개방 행사가 끝난 이후에 혼잡도 등을 고려해 정할 방침입니다. 또 오시게 되면은 안전 유지, 또 질서 유지 이런 것 때문에 당분간 한시적으로 관람 예약 시스템을 운영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많지 않다 하면 전면 자유 개방을 할 수 있거든요. 새롭게 공개되는 청와대 동서편의 북악산 등산로는 개방 첫날 아침 7시부터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합니다. 대통령 집무실은 용산 국방부 청사내에 임시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고 국방부가 이전을 완료하면 청사내 본 집무실 리모델링을 시작해 6월 중순쯤 이사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새 대통령 관저가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된 것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가 둘러본 뒤 결정됐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인수위 측은 재차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차별금지법, 일명 평등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오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15년 전 평등법 논의가 시작됐지만 국회는 그동안 법 제정에 한 발자국도 다가서지 못했다며 평등법 제정 논의를 힘차게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도 평등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앞 단식 농성이 보름째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원내 지도부가 의원총회를 열어 평등법 제정을 당론으로 확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민영배 의원이 다시 복당하게 된다면 검수완박 강행 처리를 위한 탈당 꼼수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민 의원의 복당을 운운하는 것은 법을 넘어 당교까지 마음대로 휘두르는 법꾸라지 본능을 과시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당 당원 당규에 따르면 탈당한 사람은 탈당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나야만 복당이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당무위 의결로 구제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과 합당에 반대하며 제명을 요구해온 권은희 원내대표의 제명안을 부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SNS에 자신이 겪을 정치적 불편보다 안철수 대표가 입을 정치적 타격이 더 크다는 이유로 어제 자신의 제명권이 상정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례대표인 권 원내대표는 당을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지만 제명일 경우엔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동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지난 금요일에 여야가 이제 검수완박 법안의 의장 중재안에 이제 합의를 했었는데 주말이 지나고 나서 상황이 또 급변했네요. 네. 오늘 그 국민의힘에서 재논의를 요청을 하면서 이게 이제 백지화가 되는 게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상황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지난 금요일 의장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했을 당시만 해도 여야의 의원총회를 거쳤기 때문에 오늘 내일 법사위 심사를 거쳐서 무난하게 이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네. 국민의힘이 오늘 최고위에서 재논의를 결정하면서 이제 중재안의 합의파기 우려가 제기가 됐습니다. 민주당 내 강경파는 여전히 중재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당내 주 여론은 이제 의장의 중재안을 처리하는 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신의 한 수다 이러면서 중재안 처리 분위기로 가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 주말 거치면서 국민의힘 여론이 이렇게 입장이 바뀐 이유가 뭔가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이제 부정부패와 이제 경제 분야만 남겼는데요. 네. 여기에 이제 공직자와 선거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일각에서 이번 중재안이 의원들을 위한 또 정치인에 대한 검찰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뭐 야합이다라는 비판 여론이 제기가 됐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이 재논의를 주장하는 이유가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수사나 선거 관련 수사권을 검찰에서 박탈하는 것은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수 지지층에서 문재인 정부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이라든가 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에 대한 이 수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질 것 아니냐. 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좀 풀이가 되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지난 주말 최고위에서 이걸 다시 재논의하겠다. 이 부분을 검수완박 법안을 다시 재논의하겠다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이제 제동을 건 거거든요. 그렇게 네. 되면서 이제 재논의가 공론화가 된 겁니다. 공직자 그리고 이제 선거 관련 부분이 특히 미흡하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으로 선회가 된 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제 후보자와 이제 이준석 대표 간 통화가 있은 직후에 이런 이제 입장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게 보는 게 좀 맞다고 보는데 네. 이제 먼저 인수위부터 보면요. 지난 금요일에는 인수위가 중재안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이제 기류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중재안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해상충이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요. 네. 여기에 또 윤 당선인도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시를 했는데 오늘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이 브리핑이 있었는데 윤 당선인의 입장을 전했거든요. 정치권 전체가 헌법가치 수호와 국민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인가 깊이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주기를 당부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실상 이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이렇다 보니까 권 원내대표가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서 재논의를 해달라. 라는 요청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민주당은 지금 이제 입장이 재논의는 이제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4월 국회 처리를 그동안 이제 공언했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검찰개혁 법안 앞으로 이제 어떻게 가는 겁니까? 몇 가지 이제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야의 합의에 중재안을 합의한 대로 간다 그러면 본회의는 28일 내지 29일에 열릴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네.
하지만 그 만약 합의 파기가 이제 공식화된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생각해 볼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존 검수완박 법안 처리냐, 강행 법안이냐, 검수완박 법안 그야말로 검수완박 법안 처리냐 아니면 네. 중재안 처리냐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원한 그 민주당이 원한 대로 가느냐, 중재안으로 가느냐, 네, 검찰 직접 수사권 6개를 다 파기를 하느냐, 네. 아니면 중재안대로 2개만 남기느냐인데. 네, 네. 합의안이 파기가 되면 당내 강경파의 목소리는 이제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현재까지 분위기는 의장의 중재안대로 처리한다. 이 분위기가 맞습니다. 네. 어찌 됐든 이제 합의안이 파기가 되면 윤석열 정부 이제 시작도 하기 전에 여야의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지금은 국회 인사청문회 전국인데 또 여야의 협치가 또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합의 파기까지 간다 그러면 이 부분이 6월 지방선거까지 가기 때문에 네. 전국 혼란은 불가피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겠군요. 그 민주당이 이제 처리 시한으로 잡았던 게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 5월 3일이었는데 중재안 합의가 이렇게 이제 만약에 혹시나 파기가 된다면 검찰개혁 법안의 국무회의 공포 이게 자체가 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의 시계대로 가면 국회 본회의는 5월 2일까지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 5월 3일 날 공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중재안마저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고 이제 민주당이 강행 수순을 밟는다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을 할 것이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회기를 짧게 나누는 회기 쪼개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런 방식으로 대응을 할 텐데요. 법안이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2개이기 때문에 본회의는 기본적으로 3번이 열려야 됩니다. 이제 필리버스터를 했을 때 네. 이런 가정하에 이제 역산을 하게 되면 2일까지 법안을 처리를 마친다고 하면 내일부터는 이제 본회의가 시작돼야 합니다. 네. 회기를 끊어도 다음 임시의 소집을 위해서는 집회기일 3일 전에 공고를 해야 한다는 이제 국회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법사위 통과 법안은 하루가 지나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를 위해서는 민주당은 오늘 저녁 늦게라도 법사위 소위 또 전체 회의까지 처리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민주당이 현재 오늘 저녁 8시에 소위를 열겠다고 네. 이제 집회를 소집한 상황이긴 합니다. 굉장히 급박하면서 이제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게 되는데 국회 본회의 법안 처리가 이제 늦어지게 된다면 문 대통령이 그 다음 달 3일 국무회의가 이제 아니라 문 대통령의 임기 그 마지막 날 그 9일 이전에 그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공포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물론 가능한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화요일은 정례 이제 국무회의여서 네. 이제 그 국회 본회의 의결이 된 법안들이 이제 국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법안을 심의 공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화요일이라는 건 이제 며칠을 얘기하는 건가요? 5월 3일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매주 화요일마다 지금 국무회가 열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절차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날이 지나고 이제 특정한 법안을 의결하기 위해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야가 지금 맞서고 있는 대립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퇴임 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었다. 또 여기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는 부분이 이제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이 당초 이 검수완박 법안의 공포를 위한 데드라인을 정한 것도 그래서 5월 3일 전에 이제 통과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도 네. 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은 어찌 됐든 간에 이번 주 안에는 이제 처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꼭 이번 주에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오늘 이제 파행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인사청문회 전국에 또 검수완박 법안 처리까지 지금 여러 가지로 물려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면밀히 국회 상황을 지켜봐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까지 지켜봐야 된다. 이슈 분석 검수완박 중재안 백지화 위기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김동길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4월 25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다시 소환된 조국 사과입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청문회 정국이 시작되면서 국회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야가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후보자들의 자료 제출 문제와 각종 의혹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민주당이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아침 지도부 회의에서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갑자기 조국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과를 촉구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떤 이유였을까요? 청문회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비리 후보자를 정리하려면 비슷한 문제를 일으킨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우리가 국민 앞에 떳떳하려면, 국민의힘의 잘못을 지적하려면 이 문제를 묵인할 수는 없습니다. 조국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해 대법원은 동양대 표창장 6개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라고 판결한 만큼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는 사과를 해야 합니다. 진솔하게 입장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석열 내각의 비리 후보자를 지적하려면 비슷한 문제를 일으킨 우리의 잘못도 고백하고 성찰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한 박지원 비대위원장.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관련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면서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박 비대위원장이 언급한 조 전 장관과 비슷한 문제의 후보자, 바로 자녀들의 의대 편입 특혜 의혹이 제기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딸 특혜 장학금 의혹이 불거진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이 제기되면서 자녀 입시 비리 파장이 컸던 조국 전 장관 사례의 비유가 되고 있는데요. 박 비대위원장은 편파적인 검찰 수사로 인해서 조 전 장관 가족이 처한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검찰의 표적 과잉 수사와 법원의 지나친 형량이 입시 비리를 무마할 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박 비대위원장의 이 같은 사과 촉구 발언이 나온 직후에 조국 전 장관은 박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하면서 즉각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미 여러 차례 대국민 사과를 했었다고 언급한 조 전 장관은 이후에도 또 사과하라고 하신다면 몇백 번이고 사과하겠다라면서 다만 저희 가족 사건에 대한 수사, 기소, 판결의 잣대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를 검증해주길 소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조 전 장관과 정호영, 김인철 두 후보자 사례는 다르다는 입장인데요. 상대방 잘못을 지적하려면 내부의 잘못도 묵인할 수 없다면서 다시 한번 소환된 조국 전 장관의 사과. 과연 윤석열 정부 내각 후보들도 조 전 장관과 같은 길을 걷게 될지 아니면 다른 길을 가게 될지는 청문회 과정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관저 쇼핑 대 사전놀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키로 하면서 앞으로 대통령 부부가 거주할 관저가 어디가 될지 관심이 모아졌었는데요. 어제 새롭게 개막할 용산시대 새 대통령 관저로 외교부 장관 공간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애초에 육군참모총장 공간이 유력하게 검토가 됐었지만 시설이 노후해서 리모델링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경호에도 적합하지 않아서 방향을 틀었다는 게 당선인 측의 설명입니다. 외교부 장관 공간은 꾸준히 관리 보수가 이뤄져 왔고 한남동 소재 공간 중에서 가장 넓고 위치도 가장 높은 곳에 있어서 경호가 용이하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선 윤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해당 공간을 둘러본 뒤 새 관저로 낙점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당선인 측에선 즉각 부인했습니다. 보안과 경호 그리고 비용과 그 공기 등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새로운 곳으로 공관을 사용하기로 지금 결정을 사실상 한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후에 방문한 것이지 먼저 가서 낙점해서 그 공간을 변경하는 데 고려했다라는 점은 오보라고 저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바로잡아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방문한 뒤에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변경됐다는 건 오보다. 배현진 대변인이 이렇게 부인하면서 김건희 여사 방문은 실무진들의 결정 뒤에 이뤄졌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앞뒤 순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선인 측의 이런 해명에도 민주당 측에선 김건희 씨의 관저 쇼핑, 수원풀이 놀이라면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인수위 김정아 상임자문위원은 오늘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최근 양산 새 사조에 들러서 이사 과정을 살핀 것을 언급하면서 김정숙 여사는 사전놀이냐라면서 반박에 나섰는데요.
당선인과 대통령이 새로 이사할 집을 놓고 정치권에서 관저 쇼핑이다, 사전놀이다 이렇게 민망한 공방이 오가고 있는 상황.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검수완박 재협상 제의와 함께 인사청문회 국면이 맞물리면서 전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관련한 국민의힘의 입장을 이명빈 상근 부대변인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의 검수완박 중재안 재논의 입장으로 지금 급선회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최고위가 번복을 한 건 상당히 좀 이례적인 상황이 아닐까, 흔치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와 또 이준석 대표 간의 통화가 이뤄진 다음에 입장이 바뀐 그렇게 이제 그 표명이 나왔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합의를 뒤집은 그 배경부터 들어볼까요? 네, 우선은 이 대표와 한 후보자와의 통화는 한 후보자가 법률 전문가로서 이 대표에게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설명해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통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대표랑 당선인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이제 원내 지도부와 제대로 소통이 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전화를 걸어서 확인한 것이기 뿐이기 때문에 윤 당선인의 의중이라고 보기보다는 이 검수완박이라는 상황 자체가 워낙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이런 이례적인 상황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의석이 매우 좀 적기 때문에 중재안 채택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권이 넘어가는 4대 범죄에 국민들이 분노를 했는데요. 실제로 검수완박 자체보다 중재안에 대한 여론이 더 나쁜 상황입니다.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를 넘기는 것은 정치권의 야합이 아니냐는 비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 내부에서 중재안을 제고해보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윤 당선인의 의중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의 의중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당초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를 깨면 전국이 경색돼서 민주당의 협조를 얻기가 더 어려워진다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분위기인데요. 오늘 7시 반에 민주당이 법사위 심사를 예고했고 사실상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원안 처리, 초강수를 줄 수도 있다는 이 관측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민주당의 큰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수많은 법조인들도 검수완박을 비판하고 당 내부 소신파들도 비판을 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양양재 의원의 반대 문건도 나온 등 여러 가지 정치적 부담이 큰데요. 이런 상황에서 검수완박을 강행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민영배 의원도 탈당했다가 지금 복당을 검토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저희 당은 일단 원내 지도부와 상의하여서 대응을 할 생각인데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입법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과 허심탄회하게 이 상황에 대해서 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오늘 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시작 39분 만에 민주당 보이콧으로 정회를 했고 또 오후 속개도 불발이 됐습니다. 그 국힘의 입장은 자료 요청이 너무 많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자료 요청이 많은 건 그만큼 의혹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입장이 이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그 청문회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보이콧 사유가 자료 제출 불성실인데요.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24일 기준으로 1,090건을 요구했습니다. 정세균 총리 때는 250건을 요구를 했고 제출률은 52%였습니다. 이번에 한덕수 총리에게는 이전 총리들의 거의 3배에서 4배에 달하는 자료를 요구한 상황인데요. 심지어 그 내용마저도 후보자 부모님의 부동산 거래 내역이나 한덕수 후보자의 1970년 사무관 인관 후 봉급 내역 전부 등 답변이 사실상 불가능한 내용을 요구하는 것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도 한덕수 후보자는 자료 제출이 80%에 달할 정도인데요. 이는 정세균 이전 총리의 52%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보이콧은 검수완박 정국에서 벗어나려는 민주당의 얄팍한 술수이자 여론전에 불과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이 인사청문회는 일단 그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명빈 상근 부대변인과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전에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사흘 만에 원점으로 돌아간 검수완박 논의와 함께 본격 청문 전국에 막이 오르면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 전선이 다시 뚜렷해진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조금 전 종료된 민주당 경기지사 경선 결과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의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바쁜데 또 이렇게 저희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가 합의했던 검수완박 합의안 지난 금요일에 이제 합의를 했었는데 불과 이제 또 사흘 만에 상황이 급변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공직선거, 공직자 범죄 이 부분이 이제 미흡하다. 다시 이제 그 재협상을 공식 제안한 상황인데 그 현재 그 민주당 입장은 어떤 건가요? 뭐 재협상에 대한 고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총에서 하셨어야죠. 사실상 의총이라는 것은 원내 정당을 표방한 단위에서는 소위 전당대회 이상으로 강력한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네. 의총에서 추인한 내용을 단순히 비대위, 그것도 비대위원장과 그 당대표와 네. 한동훈 소위 실세 장관으로 될 것이다라고 추측되었던 그 두 사람의 통화만으로 그렇게 번복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 원내 소수 정당이 아니라 과연 원내 정당으로서의 의결 과정에 권위가 있었던 것인가를 되묻게 됩니다. 네. 특히 그 한동훈 그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 조금 전 우리 부대변인 국민의힘 부대변인께서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의적 차원이었다라고 하는데 우리 권성동 대표님은 법률 전문가 아니실까요? 무엇보다 입법과 법률에 아우르는 경험은 한동훈 후보자와 비교할 것이 못 될 겁니다. 이건 바로 공당에서의 원내 정당의 위상을 허무는 정도의 또 다른 실세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의사결정의 전복이 이루어진 거라고 보고요.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원내 운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소한 당론이라고 불리울 정도의 그 의총 추인이라는 것은 굉장한 권위를 갖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중재안에 대해서 미흡하고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우리 원내대표의 그간의 협상의 노력을 존중했던 것이거든요. 네. 저는 이 상황 자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네. 그 윤석열 당선인의 이제 최측근으로 분류가 되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중재안에 또 이제 합의를 했었기 때문에 이 안대로 이제 거의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관측하는 분위기였는데 아무튼 며칠 만에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이준석 대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게 통화 후에 이뤄져 가지고 이게 그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이 지금 이렇게 반영이 돼서 바뀐 거다 해석이 나오고 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권성동 원내대표도 소위 윤핵관으로 통칭되는 그 일군의 정치인 중에 한 명 아닙니까? 네. 혹자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윤핵관과 또 김건희 그 배우자와 관련된 또 인연이 있는 정치 세력들의 갈등 과정에서 사실상 원내 입성에 있는 윤핵관들이 무력해진 게 아닌가라는 분석도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된다면은 공당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저희가 최순실 사태를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 뭐 물으신 내용하고는 관계는 없겠습니다만은 잠시 제가 대기하면서 지켜봤던 공관 쇼핑이라고 부르는 부분도 전후가 어찌 되었던 간에 취임 전에 그 당선인의 배우자가 방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아직 외교 공간은 엄연히 외교 공간, 외교 사절을 접대하는 장소로 쓰이고 있는 상황, 주인이 있는 상황에서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 전반 현상은 저는 솔직히 같은 궤를 가지고 있지 않나 주목할 대목이다. 향후에도 반복될 소지가 충분하다. 공당의 의사결정 구조가 무너지는 그 단초를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발표 이후에 방문을 했더라도 취임 전에 방문을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제 보시는 거군요. 네, 뿐만 아니라 제가 또 외통이 아니겠습니까? 외교부처 공무원들은 말을 아낍니다. 그리고 또 공간 관계된 분들도 말을 아낍니다. 왜냐하면 여야 공수가 바뀌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게 공무원들이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팩트를 전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설명드려서 개낭공방을 만들고 싶진 않지만 확인한 내용들은 통상 기대하는 바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저는 이 과정들이 국회 합의안이 무산되는 과정에 무엇이 작동했나를 살펴보는 저 진짜 장담할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사건일 겁니다. 향후에 어떤 방식으로 권력 구조가 정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방식으로 무너지는지 의사결정 구조와 기존의
권위들이 무너지는지를 지켜볼 대목 첫 사건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잠시 후 7시 반에 법사위 심사가 열리는데요. 당 일각에서는 이번 국민의힘이 시간 끌기 꼼수를 둔 게 아니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안 통과 카드까지 꺼낸 초강수를 두는 모습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시간 끌기겠죠. 왜 급해졌느냐라고 묻는 분들이 참 많았거든요. 조정안이 다행스럽게도 마련이 됐지만 왜 급하냐, 충분한 논의를 하지라고 했을 때 맞습니다. 충분한 논의를 더 할 수도 있는데 데드라인이 정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검경 수사권 분리라는 것을 무위로 돌리려고 했던 당선인의 공약에도 있습니다. 검찰한테 예산 편성권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거부권 행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당선인의 취임 이후로 앞으로 향후 4, 5년간은 우리는 검찰 개혁에 대한 얘기는 언급할 수조차 없다라고 예정하기 충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말이라는 시간이 촉박했었고요. 그걸 모르지 않은 국민의힘에서도 결국은 여러 가지 그간의 논의들에 동참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혀 의외의 안건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윤 당선인으로서는 본인의 취임 이후로 시간 끌고 싶고 국민의힘도 그러고 싶겠죠. 하지만 합의한 안들이 있고 저는 4월 내에 처리를 해서 그 부분만큼 원칙적으로 가는 게 옳고 이것이야말로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인사청문 관련해서 이제 또 말씀드릴게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그 39분 만에 그 민주당이 이제 보이콧을 하면서 이제 그 파행을 겪었습니다. 내일 오전 그 10시에 이제 속개가 이제 되기로 했는데 그 국민의힘 측은 그 민주당 측의 자료 제출 요구가 너무 과다하다, 비상식적이다 이런 입장이고 민주당은 자료 제출이 너무 미흡하다, 역시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지금 몇몇 상임위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 제출 상황이 뭐 80% 가까이라고 했는데 그건 어떤 계산법인지 모르겠는데요. 대부분의 자료가 국회로 지금 그 답변이 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건 이제 여타의 상임위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일정 합의를 해준 상임위도 보좌진들이 볼멘 소리가 많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당일 청문회를 준비할 수 있겠냐 할 정도로 정치권인 정작 정치인들 당사자는 합의를 했는데도 보좌진들 본멘 소리가 많거든요. 실제 갖다 댈 충분한 명분이 아닌데 허울은 좋습니다. 뭐 개인정보 또는 영업비밀. 통상 그런 방식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막아 나선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특히 지금은 첫 인사 조각단이 아니겠습니까? 총리 후보자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에서 장관 청문회도 첫 조각 당시에는 증인도 많이 채택에 합의를 해주고 그러는 것이 통상인데 소위 허니문 기간에 여당의 그 소위 여당이 될 우리 국민의힘의 폭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품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또 이용계에서는 국회 외통위 간사를 또 맡고 계신데요. 다음 주는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서육남, 서울대 출신의 60대 남성의 대표 주자로 꼽히는 장관 후보자인데요. 어떤 부분을 송곳 검증할 예정이신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외통이다 보니까 통일부 장관 청문회도 당초에 이제 하루를 건너뛰어서 4일날 예정돼 있었는데요. 네. 오늘 그 청문 계획서는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자료 제출 요구와 증인과 관련된 일체의 뭐 요구에도 답변을 안 해주셔가지고 결국 통일부 장관은 저희가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는데요. 상대적으로 무난할 걸로 예측했던 박진 후보자 같은 경우도 오늘 여러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다시피 한덕수 총리와 비슷하게 로펌 자문했던 그리고 고액을 수임했던 그리고 뿐만 아니라 외국어 대학의 석좌 교수로 있으면서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고액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체 뭐 세미나 참여라든지 강의와 관련된 어떤 내역도 저희가 받을 수 없었고 공적으로도 공개적으로 뭐 되어 있는 어떤 강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걸로도 저희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소명들이 있어야 되고 사실상 박진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 아들이 아들이 설립자로 관여했던 도박 관련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소위 탈세지로 그 역에 본사를 둔 방식으로 해서 탈세 의혹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검증도 사실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방선거 이야기 이제 하겠습니다. 현재 그 당 경기도당 공천 재심 위원장이신데 오늘 그 오후 6시에 경기도지사 이제 후보 경선이 모두 이제 끝이 났죠.
네. 네. 제가 경기도당 재심위원장은요, 통상 기초의원, 광역의원과 관련된 재심을 하고요. 안타깝게도 지금 방금 주신 것에 이제 주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경기도지사 당초 김동연 총리의 참전이라는 것이 국민적 관심 하에 있었는데 생각보다 저희가 컨벤션 효과를 내지 못했어요. 또 자고 오면하는 이제 처음에 또 늦된 출발도 좀 아쉽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룰 협상이 좀 지난하면서 국민들도 조금 지쳐하시는 모습도 있었는데 하지만 이번 경선 과정 치르면서 국민들이 다시 한번 또 관심을 쏟고 계시는데 어느 분이 되시든 간에 사실 국민의힘의 김은혜 의원 당선이라는 것이 이례적이고 좀 이목을 모으긴 했지만 앵커의 경험 그리고 또 2년 남짓의 의정 경험 외에는 아직 국민이 검증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후보 4명의 후보는 모두가 사실상 행정 역량이라든지 정치 역량이 검증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50% 과반을 넘게 되면은 단수가 확정이 되는 거고요. 50%를 넘지 못하는 경우에는 1, 2위자가 다시 한번 결선을 하게 되는데요. 그처럼 이 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께 다시 한번 경기도지사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투표를 할 의지, 의욕들을 저는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김동연 후보가 이제 1위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 최종 후보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많이 예상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혹시 이제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혹시 그 불복에 따른 재심사 가능성도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불복에 따른 재심사는 아닐 것 같고요. 다만 과반을 넘을지에 대한 부분은 어떤 누구도 이제 확신을 못하는 것 같아요. 김동연 후보가 1위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하고 별 이변은 없을 것 같은데요. 1일 2등자가 차점자가 같이 결선 투표까지 하게 되면 훨씬 더 컨벤션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 당내의 기대는 있긴 합니다만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걸 시작으로 해서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좀 흥나는 선거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저도 경기도 의원이다 보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또 상대 측으로는 대장동 저격수라고 불리는 김은혜 의원이 또 링 위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김은혜 의원은 민주당에서 어떤 후보가 나와도 자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 측은 어떨까요? 네, 후보로 이렇게 확정이 되면서 자신 없다라고 할 후보가 누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후보자 그리고 또 초선으로서 당차게 도전하고 했던 부분은 정말 저는 박수 쳐드리고 싶고 저 역시도 즐거운 경선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도 그에 못지않게 국민의 시선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경선 그리고 이후의 출발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 출발이 될 거라고 의심치 않지만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은혜 후보는 지금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롭다. 초선 의원이 경기도지사 그리고 당선이 된다면 최초의 여성 지방단체장이라는 타이틀 딱 지금까지인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역량의 한계 그리고 또 경험치의 한계, 능력의 한계가 우리 당 후보하고는 확연히 좀 실력 차가 있지 않을까? 오늘 그 여론조사 한 군데 나온 게 있는데 그 일주일 전하고 상황이 그 양자 대결에서 바뀐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당내 기반이 좀 이렇게 강하지 않은 그 김동연 후보인데 일주일 전에는 김은혜 후보보다 몇 %포인트 뒤졌는데 오늘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또 의외의 결과가 또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선거에 가까워질수록 그런 방식의 결과에 수렴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 국민의힘은 지금까지였다. 김은혜 후보를 후보자로 확정해 가는 데까지는 신선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더불어민주당의 시간이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니까 저희가 사전에 드린 질문지나 답변 메모지 없이 순발력 있게 그때그때 애드립으로 답변을 해주시는데 자신감과 열정이 느껴지는 인터뷰였습니다. 21대 국회 전반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향후 의정활동 계획과 함께 목표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선 주자나 당 대표들이 전직 당 대표, 현 당 대표가 쭉 있는 외통이라는 공간에 간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사실상 초선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이제 연배가 있으시거나 경험이 상당한 분들이 있다 보니까 흔히 대선 주자급이 가는 상입니다 하는데요. 여성으로서 그리고 또 조금은 젊다고 하기가 민망하긴 한데요. 상대적으로 젊은 여성 의원이 가서
그래도 이례적인 활동을 통해서 국민이 외교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을 좀 넓혀놓는 나름의 제 영역을 확보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정부가 바뀌어서 외교 통일 기조가 바뀌긴 하겠지만 그래도 외교가 소수 엘리트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이 사회가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학계가 전방위적으로 국력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 그런 시스템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에는 뭐 여야 따로 없이 꾸준히 노력을 함께 해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제 역할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그 뉴스앤파워 인터뷰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검수완박 중재안 재협상 관련한 그 민주당의 입장 그리고 경기지사 당내 경선 관련 상황 마지막으로 인사청문 계획까지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밤부터 점차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 지역에 강한 돌풍과 함께 벼락이 동반되면서 큰 비가 쏟아지겠고요. 비는 내일 퇴근길 무렵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고온 현상도 한풀 꺾이겠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